안녕하십니까. 박철호 메밀TV의 박철호입니다. 오늘 279번째 영상에서 메밀과학에서는 오래전에 일본 국립민족박물관 교수를 역임한 이시게 나오미치 교수가 저술한 세계의 음식문화 부제로 혀의 필드워크라고 하는 이 책에서 면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음식문화, 이 책에서 메밀국수를 중심으로 한 면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시게 나오미치 교수가 시계 문화질이 혀의 필드워크라고 하는 타이틀로 저술한 책을 동아시아 식생활학회 연구회에서 세계 음식문화라고 번역을 해서 99년 초판을 광문과학에서 발행했습니다. 이 교수는 1923년에 일본 경도대학 사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국립민족학박물관에서 교수를 재직하면서 식생활을 탐험한다, 주거공간의 인류학, 리비아 사막 탐험기, 목포의 민족학, 문화면류학 착수 등 많은 저서를 집필한 식생활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학자입니다. 이 책은 세계 여러 나라의 식생활 양상과 쌀, 스시, 면, 채소, 술차 등 여러 음식을 중심으로 그의 사용 유래와 발전시킨 나라에서의 조리 방법 및 먹는 방법 등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면에 대해서는 본책 저술 3년 후인 1998년에 앞줄면의 계보 하루 미분 스파게티의 제목으로 교토대학 인문과학연구소 중국기술사의 연구에 발표하고 그 절세본을 한국의 동아시아 식생활학회에 보내와서 이 책의 부록에 실었습니다. 하루라는 말이 중국 원대의 왕정 농서를 보면 나옵니다. 농서 700곡의 메밀항에서 메밀 재배법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자어의 번역을 해보면 현재의 산서 하북성의 장성지대에 이르는 북쪽지방에는 메밀의 종류가 많다. 곡식을 걷어들여 껍질을 벗기고 가루로 빻아 전병으로 만들어 마늘과 함께 먹기도 하고 또는 면으로 만들기도 하며 이것을 하루라고 하지만 당면과 같이 매끄럽고 가늘어 밀로 만든 국수 다음으로 사람들이 좋아하였고 일상적으로 먹었다 라는 뜻입니다. 농정선서에 인용된 농서의 메밀 항목들을 통해 에도시대의 지식인들 중에 하루라는 말을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의 메밀가루 식품인 하루를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마초과는 1969년에 간행된 저서 식료 종료의 후가, 즉 메밀국수 항목에서 하루에 메밀 반죽이라고 하는 토를 달아 메밀가루에 설탕과 소량의 뜨거운 물을 부어 막대로 휘저어 섞어 만든 음식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날의 메밀수제비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기고과는 1734년에 간행된 본조세서 담기의 메밀국수 항목에서 수수하루진, 카로신이라고 토를 다는 것인데요. 우리나라 선척물 항구의 명물로 찻집에서 이것을 많이 만든다. 따라서 하루라고 하며 바로 이것이 일본의 메밀국수를 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메밀수제비라고 하는 맛조과설은 아마도 탕병이라고 하는 말에서 탕을 사용하는 일본의 떡 모양의 식품이라는 연상에 작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편 에도시대가 되면서 메밀가루를 자른 면으로 가공한 메밀국수가 보급되었습니다. 그래서 메밀을 원료로 한 국수 모양의 식품인 하루, 즉 메밀국수라고 해석한 기코과 무라스의 설이 나온 것입니다. 중국에도 일본의 메밀국수에 해당하는 식품이 있습니다. 물로 메밀가루를 반죽하는데 끈기를 주는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밀대로 넓게 밀어서 반죽을 접어 칼로 가늘게 썬 것이다. 이렇게 하여 만든 메밀국수를 찜통에 넣고 찐 다음 그릇에 넣고 뜨거운 국물을 부어 먹는다. 이것을 메밀면이라고 한다. 끈기를 주는 재료 없이 만든 메밀국수, 즉 정진 정명의 생메밀을 만드는 것은 명인의 기술로 칭해지고 있습니다. 메밀국수만으로는 국수 모양으로 가공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이 때문인데요. 밀가루를 원료로 한 소면이나 우동에 비교하면 일본에 있어서 메밀국수 역사는 오래되지 않습니다. 역사 자료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가장 오래된 기록은 나가노현 목중군 대상촌의 정승사문서 1514년경에
메밀국수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메밀밥이라든가 메밀쌀이라 하여 밥을 짓기도 하고 다른 것과 섞어서 밥을 지어 먹는 입식과 분식으로는 메밀수제비나 메밀떡으로 해서 먹었습니다. 에도시대 초기의 음식 이야기의 메밀국수의 기사에는 쌀씻은 두부를 거른 것을 끈기를 주는 재료로 하여 메밀가루를 반죽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한 산마나 해초를 끈기를 주는 재료로 이용한 민속예 등을 고려해 볼 때 에도시대 초기의 메밀국수가 생메밀뿐이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도시에서 팔던 메밀국수는 끈기를 주는 재료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끊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지 삶지 않고 쪄서 먹었던 것입니다. 메밀가루에 끈기 내는 물질을 넣고 반죽하게 된 것은 18세기 초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게 되어 찌지 않고 삶아서 먹게 되었으며 더욱 매끈매끈해서 목에 잘 넘어가는 좋은 음식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앞설면이다. 하루와 현지 협로라고 불리는 것은 같은 것이라고 쓰고 그 추천은 농서이며 다음에 본초 강목에 메밀가루로 흑작탕병 위지하루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청대 이르러 협로라는 명칭이 하루에서 따와서 변한 것으로 1810년에 만들어진 서청선의 흥령강외의 8권에 흥령강성에서 채취되는 메밀가루는 가장 좋아 전병과 하루를 만드는 데 최상이고 하루 계면류를 함락이라고 속칭한다. 계면이란 겉면의 일종이라는 기사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메밀국수를 만드는 국수틀, 이 목재 도구가 하루상인데요. 이러한 기술은 현대 협너면의 제조법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현대 중국의 사례에 근거한다면 하루는 칼로 썬 국수 모양의 식품이 아니라 우무처럼 압출해서 면상으로 가공한 식품입니다. 하루라는 명칭을 사용한 지방도 있지만 현재는 이 식품을 하루와 비슷한 발음으로 협노 또는 협노면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많습니다. 하루를 메밀수제비와 메밀국수를 해석한 에도시대 사람들의 견해는 사실 오인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1992년 간행된 중국 팽림사전의 멸류에 대해 서술한 부분에서 협노 하루 활락이라고 합니다. 소뒤에 장치된 국수대에 반죽한 것을 넣고 힘을 주어 면상으로 눌러 빼내어 솥에 더운 물이 끓이면 꺼내 냉수에 헹구고 식용유에 묻혀 조미료와 다진 고기를 넣어 먹습니다. 협노는 메밀가루로 만드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콩가루, 기류의 가루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산서성 일대에는 짧고 조잡한 협노의 일종이 있고 하루 협노라고 하는 것은 하루상 또 협노상을 사용해서 만든 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루 또 협노라고 하는 것은 하루상 또 협노상을 사용해서 만든 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중국 섬서성 북부의 미지연 양가구촌의 농가에서 관철한 협놈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마을에서는 협놈은 일반적이지만 하루면이라는 문자도 통용되고 있습니다. 즉 하루면과 협노면은 같은 뜻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협노상 또는 협노상제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해서 만드는 것이 협노면 또는 하루면인데요. 전통적인 협노상은 즉 국수틀은 목재입니다. 협노상은 상제라는 굵은 제목에 원통형의 실린더를 뚫은 부분과 실린더에 꼭 들어맞는 피스톤 부분, 줄을 누르는 지뢰 부분, 상조와 지뢰를 받치고 있는 테두리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이 그림과 같이 협노상의 실린더의直径은 7.5cm, 깊이는 12.2cm로 바닥에는 지경 3mm 정도의 작은 구멍이 여러 개 뚫려 있는 쇠판이 붙어 있습니다. 제면할 때는 더운 물을 끓이는 커다란 솥 위를 상자가 가랑이를 벌리듯이 부뚜막에 올려놓습니다. 메밀로 협노면을 만들 때 밀가루로 우동을 만들 때보다는 약간 부드럽게 반죽해서 손으로 통 모양으로 성형해서 끝을 끓는 물에 약간 담가 굳혀 실린더에 넣습니다. 협노상은 부뚜막을 큰 솥에 걸쳐지게 놓고 실린더는 더운 물이 끓고 있는 솥의 바로 위에 위치하게 됩니다. 실린더에 피스톤을 끼워 지렛대의 끝을 남자가 걸터 앉아 체중을 걸어 지렛대를 누릅니다. 그러면 구멍에서 국수 모양이 된 메밀가루가 눌려 나와서 아래의 냄비에 떨어집니다. 때때로 눌려 나온 면을 칼로 잘라서 길이를 가지런히 하기도 합니다. 중국 팽림사전에는 삶은 면을 물로 씻어서 기름, 조미료 등을 묻혀 먹도록 쓰여져 있지만 농가에서는 물로 씻지 않고 그대로 식기에 넣어 있는 채소를 적당히 넣어 만든 수프를 끼얹어 먹거나 합니다. 왼쪽 아래 그림은 민가상이라는 건데요. 잡곡 가루를 국수 모양으로 가공하기 위한 또 다른 하나의 도구입니다.
옥수수, 수수, 메밀가루를 원료로 하는 민절 또는 절면이라고 불리는 짧은 면을 만드는 도구를 민가상이라고 합니다. 민가상을 사용해서 수수가루의 면을 만드는데요. 긴 면에 길이 27cm의 목재의 틀 중앙에 작은 구멍을 많이 낸 금속판을 붙인 강판 모양의 금속 도구입니다. 협력면의 중국에서 분포를 보면 협력면의 본고장은 북경보다는 서방에 위치한 것으로 문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북성에는 연산산지, 대행산산지에서 옥수수 수수가루로 협력을 만들었다고 하고, 산서성에서는 대원, 흔정, 분지와 그 주변 산지에서 협력면을 남발지라고 하고, 수수가루에 느릅나무 껍질에 가루를 섞어서 반죽한 것을 협로상에서 열탕 안으로 밀어내 만들어서 밀가루나 콩가루, 열탕 안으로 밀어내 만듭니다. 또 산서성의 진동남 지구에서는 옥수수가루를 남비에 밀어넣어 옥면을 협로로 만듭니다. 협서성 북부 황토원에서는 메밀가루를 협로로 만드는데 메밀수제비 모양의 음식을 메밀가루 협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협서성 북부 감숙성 동부에는 상자면 또는 협로면이라고 부르는 면을 밀어 메밀가루를 원료로 하고 소량의 보리가루와 소금물, 재물을 얻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메밀가루의 협력면 외에 금속재의 협로성을 사용해서 기류의 면을 만들기도 하는데 이것을 조면이라고 하고, 내몽고 자치구에서는 협로면이라고 말하면 일반적으로 메밀가루로 만든 것을 가리킵니다. 협로면은 본래 메밀, 수수, 조옥수수의 잡곡가루로 만드는 것인데 노동자의 식품이었습니다. 글루텐을 함유하지 않은 잡곡면을 원료로 해서 무언가 면을 만들려고 개발한 기술이 협로상이나 민가상을 사용한 재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으로 전파. 냉면은 협로면과 같이 눌러 빼는 면입니다. 사용되는 원료로는 메밀가루를 주로 하고 거기에 전분을 섞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자, 녹두 등을 혼합한 전분의 종류는 지방에 따라 다른데요. 전분을 넣음에 따라 삶을 때 풀어주는 것을 막고 탄력적인 질감을 갖게 됩니다. 현재는 전동식의 귓게 밑에 있는 다수의 작은 구멍을 통해서 메밀가루와 전분의 혼합물을 끓고 있는 성의 솥에 밀어 빼내어 냉면을 만듭니다. 냉면에 사용된 국수틀입니다. 협로성과 같은 도구인 국수틀이 한국에서 독립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중국에서 전파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내몽고 자치구로부터 동부지방을 경유해서 한국의 협로면이 전파되어 냉면이 되었다고 하는 추론이 성립됩니다. 내몽고 자치구나 동부지방의 한족의 진출 시기를 고려할 때 협로면이 한국에 도달한 것은 청대 후기인 18, 19세기에 걸친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탄으로 전파. 부탄은 해발 2600에서 2800m 지대에 다른 주걱 때문에 될 수 없고 메밀을 주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2500m 이상의 고도가 되면 보통의 메밀이 아니라 쓴맛이 나는 내한성에 우수한 단메밀이 재배됩니다. 부탄은 메밀가루를 눌러 빼내어 만든 면의 명칭이고 그것을 만드는 도구도 부타라고 합니다. 메밀가루를 물에 반죽한 것을 실린대에 넣고 피스톤을 박아서 지뢰로 눌러 빼내 밑에 놓인 소쿠리에 받습니다. 왼쪽 사진은 부탄에서 부타를 사용해서 메밀 가루면을 만드는 광경인데요. 탕 속으로 눌러 빼서 열로 응고시키지 않고 전속 무치를 넣지 않은 메밀가루 100%이므로 15cm 정도의 길이가 되면 면이 뚝뚝 잘라져 버립니다. 소쿠리에 받은 면을 부엌에 가져가서 다시 삶아서 먹습니다.